오늘도 혼자 계신 거예요? 회장님,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다영 씨, 다영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심장도 터질 것 같았어요. 늘 그렇듯 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50대 후반, 회장의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정승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력은 웬만한 30대 못지않았죠. 아니, 정확히는 체력이 남아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중견 건설업체 대승건설의 회장실 4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와 인증서들,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하지만 그 가족사진 속 아내 미경과 두 아이들은 이미 승호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비서실장 박 과장이 들어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에, 오전 11시 협력업체 미팅, 오후 2시 은행장과의 오찬. 늘 그렇듯 빡빡한 스케줄이었죠.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뭐가 남을까? 점심시간이 되어도 승호는 혼자였습니다.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식탁에서 도시락을 까며 창밖을 내다봤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들 각자에게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승호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봤습니다. 25세 이 회사에 입사해서 30년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공부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희는 여기서 정착할 생각이에요. 큰아들 민준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화상통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승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지, 섭섭하다고 해야 할지. 결국 그래, 내 뜻대로 해라고만 했죠. 아내 미경과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하숙집 동거인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은 이미 요가 수업을 나가고 난 후였고, 승호가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미경은 벌써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미경은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문화센터 강의로 바빴고, 승호는 골프나 회사 일로 시간을 보냈죠. 저녁 9시 오늘도 회장실에 혼자 남은 승호는 야근을 하는 직원들을 위해 치킨을 시켜주고는 자신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20대 신입사원 시절에나 먹던 삼각김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자주 찾게 되더군요. 그때가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너무 허전한 걸까요?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가는 길 운전을 하면서도 승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회사는 잘 되고 있고 돈도 충분히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남겨둔 쪽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등산 가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죠. 마치 메모 같은 승호는 냉장고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 다음 날도 이런 생활이 벌써 몇 년째였을까요? 승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 남이 되어버렸는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죠.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군가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승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도 할 일이 없었고, 미경은 벌써 등산을 떠난 후였거든요.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승호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앞을 지나가던 승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맑고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정부터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건가? 박 과장이 언급한 적은 없었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승호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책상 앞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본 거죠. 긴 웨이브 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승호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깊고 맑으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 마치 오래된 책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톤이었죠. 오늘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하게 된 김다영입니다. 김다영, 그 이름이 승호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인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승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새로운 직원에 대해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 과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새 비서입니다. 이력서도 훌륭하고 면접에서도 아주 좋은 인상이었어요. 외국계 회사에서 임원 비서로 3년간 근무했고 영어와 중국어도 능통합니다.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박 과장의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다영의 모습에 시선이 가더군요.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회장실로. 승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첫 미팅이 10시에 있으시죠?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벌써 오늘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호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회장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승호는 자꾸만 비서실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른 직원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평소라면 전혀 관심 없던 일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영이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점심 어떻게 하실지 여쭈어 보려고요. 아, 평소처럼 간단히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 맛있는 곳을 아는데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영양 균형도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승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들 중에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인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시키는 일만 처리하고 끝이었는데 다영은 달랐어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평소 습관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승호에게는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고 할까요? 오후 늦게 계약서를 검토하던 승호에게 다영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 마시던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연한 녹차였어요. 회장님, 오후 늦게는 카페인보다 이런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어떻게 알았죠? 아,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입니다. 다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단순한 직장 상하 관계를 넘어선 묘한 친밀감 같은 것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승호는 회장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야근을 자주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머물고 싶었어요. 다영이 있는 비서실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밤 9시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다영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일 있으시면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승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다영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승호의 넥타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회장님, 넥타이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순간 승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영의 손이 그의 넥타이에 닿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도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다영이 한 발 물러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승호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영이 나가고 나서도 승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 싶을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승호는 이상하게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승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다영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비서실을 지날 때마다 승호는 괜히 걸음을 늦췄습니다. 다영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말이에요. 그녀가 전화를 받는 소리, 키보드를 치는 소리, 심지어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박 과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무표정하던 승호가 요즘 들어 자주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물론 승호 본인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승호는 일부러 비서실 앞을 지나다니며 다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도시락을 싸와서 사무실에서 먹었어요.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영 씨는 항상 도시락을 싸오시네요. 어느 날 승호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네,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라서요. 가족분이 싸주시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합니다.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산다는 말에 승호는 왠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까지 싸는 다영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가끔은 밖에서 드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영양 균형을 위해서라도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다영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순간 승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흘렀어요.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은 듯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승호는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가기가 더욱 싫어졌거든요. 집에 가봤자 미경과 마주칠 일도 없고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회사가 나았습니다. 밤 9시쯤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이었어요. 회장님, 아직 계시네요.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영 씨도 아직 안 가셨네요.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고 싶어서요. 다영의 성실함에 승호는 감동했습니다. 다른 비서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에서 저녁은 드셨나요? 아까부터 계속 일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아, 그냥 간단히 때웠습니다.
사실 승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식욕도 없었고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제가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릴까요? 허브차가 있는데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다영이 나간 사이 승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결혼 전 미경과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일 거예요. 잠시 후 다영이 향긋한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직접 블렌딩한 차예요.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섞었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아시는군요. 취미 삼아 배운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영이 차를 건네면서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승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영도 뭔가 느꼈는지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저요? 글쎄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일로 잊으려고 하죠. 그럼 더 피곤하실 텐데요. 가끔은 일을 완전히 잊고 쉬셔야 하는데. 다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줬던가 싶었어요. 미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승호의 건강이나 일상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영 씨는 참 세심하시네요. 남편 될 사람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승호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다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일이 더 좋습니다. 왜요? 아직 젊으신데. 사랑이라는 게 믿을 수 없어서요. 결국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다영의 말에는 어딘가 상처받은 사람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느끼는 공감 같은 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다영이 일어서려는 순간 승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내일 점심 같이 하실래요? 감사의 표시로요. 다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괜찮습니다. 업무 관련 얘기도 있고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승호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일 점심이 기다려졌어요. 다영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영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승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매고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들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승호는 시계를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평소라면 업무에만 집중했을 텐데 오늘은 자꾸 비서실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12시가 되자 다영이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점심 약속 시간입니다. 네, 가시죠. 승호는 일어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영은 평소와 달리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은은한 화장에 입술도 살짝 밝은 것이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승호가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을 차리지도 않는 적당한 분위기의 곳이었죠.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다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요. 조용해서 생각 정리하기 좋거든요. 혼자 오세요? 가족분들과는 안 오시고요? 다영의 질문에 승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가족과는 각자 바쁜 일이 많아서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사실. 저희 가족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요. 같이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편입니다. 승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인지 다영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요즘 많은 가정이 그런 것 같아요. 다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그녀의 배려가 승호에게는 고마웠어요. 다영 씨는 어떠세요? 가족은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뵙죠.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다영의 말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그녀와 자신이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적으로는 가족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혼자인 자신과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다영 둘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회장님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셔야 할 텐데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걱정을 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승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거든요.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더 외로우시겠어요. 다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걸까요? 다영 씨가 있어서 요즘 회사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승호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다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업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비서는 처음이라서요. 승호는 서둘러 해명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다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승호는 다영과 나란히 걸으며 묘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 혹시 오늘 저녁에도 늦게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많아서요.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해 드릴까요? 간단한 도시락이라도요. 다영의 제안에 승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비서 업무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아니라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 매일 편의점 음식만 드시는 것 같아서. 다영의 말에 승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다영이 도시락을 들고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이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왔어요. 승호가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푸짐했습니다. 잡곡밥에 나물 몇 가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국물통까지. 마치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같았어요. 맛있겠네요.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잠깐요, 같이 드시죠. 혼자 먹기 뭐하니까요.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와 승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이 함께 저녁을 먹는 회장실, 이상하게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는 밥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그때 다영이 승호의 옷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밥알이. 다영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승호의 옷깃에 붙은 밥알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다영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됐어요. 다영이 물러서려는 순간
승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어요. 다영 씨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승호는 다영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져버렸습니다. 다영은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하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그날 밤 승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영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승호와 다영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승호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다영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때의 향기, 그리고 마주쳤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다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가끔씩 승호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회장실 문을 노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승호는 여전히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집에 가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미경과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 9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이었어요. 그녀도 야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다영 씨도 늦네요. 무슨 일로? 내일 월요일 회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빠뜨린 부분이 없나 해서요. 다영은 언제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요. 나중에 적당히 해결하려고요. 그럼 제가 뭔가 준비해 드릴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괜찮습니다. 그런 일까지 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영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간단하지만 따뜻한 걸로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다영 씨도 드셨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같이 드시죠. 혼자 먹기 뭐해요.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샌드위치 하나를 가져와 승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이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는 시간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야경이 참 예쁘네요. 다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특히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이런 예쁜 풍경을 혼자 보시니까. 다영의 말에 승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네요. 다영 씨가 함께 봐주니까요. 그 말에 다영이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둘 사이에 다시 그날 밤과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회장님, 네. 제가 너무 선을 넘나요? 다영의 질문에 승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회장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이 알면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승호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상하관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개입된 걸까? 그런데 다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요.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처음이요? 직장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게 말이에요. 보통은 일과 사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는 편인데, 다영의 말에서 승호는
그녀도 자신과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이 낯설어요. 승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감정이요? 다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다영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 말이에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다영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 승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충동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이었거든요.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승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혼란이요? 회장님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무서우면서도 좋아요. 다영의 고백에 승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영 씨, 승호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영이 뿌리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요.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승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두 손으로 승호의 손을 감쌌어요. 회장님, 저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다영 씨,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상사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회장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다영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승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천천히 입을 맞췄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간절하게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영도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승호의 키스에 응답했어요.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하듯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둘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날 이후 승호와 다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있었어요. 승호는 매일 아침 회사에 오는 것이 설렜고 다영 역시 승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호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어요. 특히 집에 돌아가서 미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어느 날 저녁 드물게 미경과 마주친 승호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경도 변화를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네, 뭔가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잘 되나 봐요. 승호는 애매하게 웃어넘겼지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설마 미경이 눈치챈 건 아니겠죠? 한편 회사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회장님이 비서실에 자주 들르시던데 새로 온 비서 때문인가? 되게 예쁘더라. 그런데 회장님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이런 소문들이 승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나 다영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다영 씨, 혹시 다른 직원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느 날 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소문은 원래 있는 법이니까요. 다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비서들의 질투, 어린 눈빛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괜찮다면 좋은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온 거예요. 회장님과 새 비서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자주 붙어 다니시는 것 같음. 이런 게 맞나? 이 글을 본 승호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박 과장, 이 게시글 삭제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은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네, 회장님. 그런데 뭔가 더 있나요? 사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달라지셨다고. 승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영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승호는 다영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다영 씨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싫어요. 다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가기 싫습니다. 다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승호는 그녀도 자신만큼이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척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둘에게는 고문 같았어요.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승호의 아내 미경이 갑자기 회사에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회사에 오지 않던 미경이었는데 이날은 왜인지 승호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가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길래 잠깐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요. 미경이 회장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승호는 긴장했어요. 혹시 미경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냥 전화하지 그랬어. 바쁜데. 가끔은 이렇게 와야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죠.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다영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였어요. 회장님, 차요? 다영이 미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미경도 다영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새로 오신 비서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두 여자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승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류가 느껴졌거든요. 다영 씨라고 하셨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미경이 다영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처음 뵙는걸요. 다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혹시 우리 민서 친구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도 왔던. 그 순간 다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승호도 깜짝 놀랐어요. 민서요? 네, 우리 딸이에요. 유학 가기 전에. 친구들과 종종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다영 씨를 봤던 것 같아요. 미경의 말에 승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영이 자신의 딸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민서와 친구 사이였어요. 다영이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미경의 질문에 다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승호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영이 자신의 딸과 친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미경이 돌아간 후 승호는 다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승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영 씨 설명해 주세요. 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민서와 친구라는 것.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다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인가요? 승호의 직감적인 질문에 다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승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다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었어요. 승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다영의 세심한 배려들, 그리고 둘 사이의 감정까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왜죠? 대체 왜 그런 일을 제 아버지 기억하세요? 다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요? 김태수 5년 전에 회장님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던 김태수 말이에요. 그 순간 승호의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 당시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설마 네, 제 아버지입니다. 다영의 고백에 승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셨거든요. 다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만 드셨어요.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고 결국 우리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어요. 승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은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영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회장님을 어떻게든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하지만 중간부터는 달랐어요. 다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약점을 찾아서 이용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회장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생각했던 사람과 너무 달랐거든요. 다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도 혼자 외로워하시고 상처받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복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승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다영에 대한 안쓰러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저에 대한 감정도 그것만큼은 진짜였어요. 다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회장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고백을 들은 승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회장님이 의심하시는 게 당연해요. 다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감정들,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갑자기 승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일이죠? 회장님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서와의 불륜설이라고. 승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다영이? 전화를 끊고 다영을 바라본 승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다영이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승호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승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영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기사에는 승호와 다영의 사진이 실렸고 온갖 추측성 보도가 쏟아졌어요. 대승건설 정승호 회장, 젊은 비서와 불륜 의혹 나이 차이, 20살 충격적인 사내 불륜. 주주들과 임원들은 들끓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회사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승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인 승호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승호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다영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승호는 강남의 번화가를 떠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책과 쉼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화려했던 회장 시절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승호는 의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미경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미경은 더 이상 승호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승호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전부터 남남이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이었거든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스캔들이 창피했나 봐요. 승호는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으니까요. 북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승호는 그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다영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자신을 향한 마지막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승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 평소처럼 승호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승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승호는 깜짝 놀랐어요. 다영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어요. 승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호 씨. 다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회장님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어요. 다영 씨 들어와도 될까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영은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와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느낌이네요. 정말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나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정승호 씨더라고요. 다영이 승호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승호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 일 때문에. 다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도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승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때문에 다영 씨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잘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승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영 씨가 아니라면. 다영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찾아왔어요. 정승호 씨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에요? 언론에 제보한 사람. 제가 알아냈어요. 승호는 놀라서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박 과장이요? 네, 그 사람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승호 씨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관계를 이용한 거였죠. 승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하 직원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우연히 그 사람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기자랑 통화하는 걸. 다영의 말에 승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영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영 씨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으니까요. 다영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 승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더 있어요. 네. 그때 다영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이었나요? 다영은 한참 동안 승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뭐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승호는 다영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이요? 예전처럼 숨어서 만나거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다영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승호 씨도 같은 마음이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연애로요. 승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건 다영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과 왜 안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다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 없이 진심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승호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다영이 승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호는 그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지난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기억들도 후회스러운 순간들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다영이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요. 승호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복잡했던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때로 아픔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아픔마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승호와 다영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어요. 승호와 다영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도 진정한 소통과 용서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 진실한 사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